이번 시간에는 미술 매체 중에서 이 점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토의 종류에는 자연 점토와 식용 점토 그리고 대용 점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자연 점토는 도예용 점토라고 해서 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조합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점토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문구점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이 만들기용 점토들은 그 품질이 균열하지 않고 또 건조 과정에서 또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자용으로 반죽되어 나오는 백자토나 청자토나 옹기토 이런 것들은 좀 균열이 적고 굉장히 더 촉감적으로 더 부드러워서 아주 좋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작은 용량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좀 10kg 단위로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만들어낸 조합토 등이 있는데요. 이 조합토는 건조가 잘 되지 않고 입자가 곱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불순물이 섞여 있는 옹기토 등이 있는데, 이런 옹기토는 입체물 제작에도 바로 세워서 작업할 수가 있어서 좌절감보다는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소성을 하게 되면 테라코타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점토의 보관 방법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비닐에 싸서 넣어두거나 또는 젖은 천을 덮어서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점토는 소성하지 않는 한 재반죽을 하거나 그 보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점토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용 점토가 있겠는데요. 식용 점토는 유아나 발달장애나 그리고 노인들의 치료에 적합하고요. 이 만든 것을 굽거나 쪄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나 성취감뿐만 아니라 즐거움까지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용 점토는 국내에서 가장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찰흙인데요. 찰흙은 대부분 대용 점토죠. 대용 점토로서 불에 구워낼 수 없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런 대용 점토의 종류와 특성은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연 점토 사용이 마땅치 않을 때 이게 다양한 재료 경험을 위해서 대용 점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점토를 만지는 것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이제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저항감을 갖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동들한테 이 대용 점토가 적당하겠습니다. 대용 점토로서는 먼저 지점토가 있는데요. 이 지점토는 물에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점토에 비해서 접착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접착성을 잘 이용하면 아동들이 성취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지점토가 또 흰색이죠. 흰색으로 주로 나오는데 마른 후에 색칠 작업하기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유성 점토가 있는데요. 색이 아주 다양하죠. 다양하고 아주 예쁜 색으로 나와 있는데 굳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신 이제 가격이 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낮은 기온에서는 딱딱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유성 점토는 색이 다양하고 아주 예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놔도 작품이 잘
나타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비교적 단단한 점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료 초기나 유아동 또 장애할 경우에는 회기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요. 밀가루 반죽은 여기다 밀가루에다가 다양한 색과 향을 첨가시켜서 만들 수 있는 재료고요. 밀가루에다가 식용유나 소금이나 또 물을 적당량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식용유는 손에 묻지 않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근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손에 많이 묻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넣고요. 소금은 건조시킬 때 작업이 완성되고 건조시킬 때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고요. 밀가루 반죽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촉감이 부드럽고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린 아동에게도 적합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톱밥 반죽이 있겠는데요. 이거 톱밥은 가장 간단하고 또 싸고 또 자연적인 재료이고요. 또 가면이나 협동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고 또 협동해서 큰 조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용 폭이 넓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조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마르는 동안 습기에 의해서 부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이 반죽이 있는데요. 종이 반죽은 통제가 많이 낮은 아주 무른 매체입니다. 그래서 통제력이 낮아서 과잉 행동하는 아동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고요. 이 매체는 무르기 때문에 이완과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또 치료 초기에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이제 종이 반죽을 이제 물에서 잘게 찢은 다음에 이것을 가면이나 탈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적합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토의 심리적인 치료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점토가 주는 심리적인 특성으로서는 미술 치료에서는 점토의 경우에 언어가 결핍된 환자나 또 과도한 언어화 같은 저항을 가진 환자에게 아주 유용한 매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점토의 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한 자폐성향 아동에게 또 유용하고요. 또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인간과의 접촉을 느끼게 하고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쌓을 때도 도움이 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또 치료 관계에서도 안전한 틀을 제공하고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확고한 자아상을 창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매체가 되겠고요. 또 아동의 어떤 분리불안을 감소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매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만들기 중심의 미술 치료는 불안이 많은 아동에게 특히 이제 치료적인데요. 자율신경계의 활동 중에서 교감이나 또는 부교감 신경이 강조해서 긴장 이완을 촉진시키고 또는 촉진시켜서 활력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긍정성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토의 재료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찰흙은 점토는 어떤 형태든지 조형할 수 있고 또 부착과 제거가 아주 용이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자세로서 수정을 거듭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양식이 광범위하고 작품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시설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2차원적인 활동에서
3차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들기가 쉽고 마음대로 또 다룰 수 있다는 게 또 점토의 성질이고요. 또 힘껏 쥐거나 또는 굴리거나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충동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의 깊이를 끌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점토를 통한 미술치료 과정은 치료적이고 창조적인 필요에 의존하는 촉각과 시각 기능 모두를 다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쉽고 유연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고 사물의 형태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평면 작업에 비해서 사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표현보다는 주제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요. 또 공간의 확대로 인해서 표현에 대한 사고의 확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촉감적인 감각 기관이 수반돼서 유희적인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되고 즉흥적인 감각이 작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조 활동을 통해서 물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또 큰 장점이 있는데요. 수많은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런 점토의 특성은 아동의 즉흥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데도 적절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양으로 창조하고 변형하고 또 응용하는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되겠고요. 다양한 사고와 형태의 개념을 끌어내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토는 아동이 직접 손으로 다룰 수 있다는 성질 때문에 유아의 소근육 발달이나 정서적인 긴장 해소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하고 또 집단 활동에서 또 참여를 조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발달에 교육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점토는 젖어 있고 축축하죠. 그리고 또 차가운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착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기에 선이 주는 깨끗함보다는 또 색이 주는 즐거움보다는 대신에 어떤 형상을 만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점토를 주무를 때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 힘을 줌으로써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작업이 평면 작업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은 두 손을 재료에 직접 닿게 함으로써 어떤 연필이나 또는 붓으로 하는 작업보다는 훨씬 더 육체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점토는 점토를 뜯어낼 수가 있고 또는 문지를 수 있고 또는 손으로 누를 수도 있고 또 후벼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건조한 상태와 젖은 상태 또는 굵은 것과 가는 것 사이에 어떤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파인 형태와 공 형태 등 이런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고 공간적인 것과 관계가 형성돼서 현세적인 것과도 관계를 이루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점토로는 이제 거의 모든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무겁기 때문에 식물과 같은 좀 정교한 이런 형태는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보겠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 지금 저 구석에 나와 있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뇌를 만들었는데요. 이 내담자가 내 뇌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생각들, 엄마의 가치관, 즉 자신의 뇌 속에 자신 속에는 자신의 것이 없고 온통 엄마의 것이다. 엄마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놓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뇌 속에서 꺼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뇌 속에서 끄집어낸 것들을 저렇게 점토를 잘게 뜯어냄으로써 내 뇌 속에서 저것들을 뜯어내고 싶다, 끄집어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 뜯어낸 것들을 다시 또 합쳐서 또 다른 작업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품은 찰흙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서 아주 무른 상태로 도화지를 문지르다가, 그래서 이 문지르는 작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퇴행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이 이완되면서 아주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퇴행이 되면서 지금 끝에 이 여우라는 것을 만들고 어떤 여우라는 상징적인 것이 자기 상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찰흙으로 어떤 그 바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바위를 자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을 볼펜으로 쿡쿡 찌르면서 그 상처들을 표현했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품은 찰흙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맨 먼저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이 보고 계시는 것은 나중에 수정한 작품이고요. 수정하기 전 작품은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만들었고, 누워서 한 손에는 핸드폰과 한 손에는 TV 리모컨을 잡고 있는 그런 작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자신을 이제 입체적으로 마주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치료사가 질문을 했을 때 내담자가 한참 망설이다가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심하다는 표현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깨닫고 이 현재 내 모습을 어떻게 수정하고 싶냐라고 치료사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내담자가 누워있는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싶다 해서 지금 누워있던 그 사람 모양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손에는 핸드폰과 한 손에는 TV 리모컨이 쥐어져 있던 것이 하나는 연필로, 하나는 노트로, 책으로 바뀌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점토를 통해서 이 점토의 특성을 통해서 변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이 점토의 매체가 가지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점토의 그 모형 만들기 활동은 자기 자각이나 자기 인식이나 자아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설명이 되고요. 또 점토를 통해서 촉과 활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의미 창조를 위한 경험적 자아가 발달돼서 결국 기본적인 감각 체계가 발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간 개념이 발달이 되면 이어서 현실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토에 의한 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한 자폐 성향 아동에게도 유용한데요. 점토 활동은 자폐 성향 아동에게
가능한 많은 자극을 주고 자폐적인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인간과의 접촉을 느끼게 하고 교육적인 경험을 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 성향 아동하고 점토 작업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자폐 성향 아동은 이 점토가 좀 차갑고 축축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유도를 하고 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점토를 이제 활용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점토를 쥐거나 또는 뭉치거나 또는 비비거나 또는 뜯어내거나 또는 긁어내거나 또는 뭉쳐서 던지거나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찰흙을 가지고 또 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과 놀이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앞치마나 긁어내는 또는 잘라내는, 긁어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자폐 성향 아동이나 또는 이제 어떤 강박 성향 있는 아동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지기를 꺼려 할 때는 비닐 장갑을 준비해서 먼저 비닐 장갑을 끼고 만지도록 하는 것을 초반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비닐 장갑을 빼고 작업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접촉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찰흙을 활용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낼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쌓거나 붙이거나 깎거나 또는 자르거나 반죽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작품은 손으로 이제 문질러서 길게 말고 문질러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놓은 그런 작품인데 우리가 찰흙으로 작품을 만들 때 이제 대부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흙줄을 쌓아서 만들기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저 작품이 이제 말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찰흙을 밀어서 흙줄을 만든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쌓아 올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똑같은 모양으로 일정하게 쌓아 올리는 게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흙줄과 흙줄이 닿는 부분에는 물을 좀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나중에 떨어지거나 흙줄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빚어서 만들기가 있는데요. 그냥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 만든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흙판 만들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밀대로 밀어서 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판을 또 오려서 어떤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의 밑판이 되거나 또는 배경판 등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접게 되면 또 그게 꽃병이나 화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령별로 찰흙 놀이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연령별로 만드는 그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그 로엔펠드의 그 아동의 발달 단계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탐색적인 유희기라고 해서 4세 이하 아동들을 말하는데요. 로엔펠드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기 발달 단계에서 나눠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찰흙을 가지고 단순히 만지거나 주무르거나 또는 두드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기 발달 단계에서 마구 그리는 그 나눠기와 비슷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그 찰흙놀이의 지도 방법은 특별히 없고요. 아동이 유아가 찰흙이라는 매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또 두드려보고 뗐다 붙였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재료와 친숙해지는데 필요한 행위들을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아에게 찰흙을 줄 때는요, 너무 많은 양을 주기보다는 아이의 그 작은 손에 가득 찰 정도로만 찰흙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명적 상징기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는 4세에서 8세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손의 기능이 발달해서 찰흙을 아주 활발하게 가지고 작업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주로 소꿉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 소꿉놀이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크기의 변화만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크기를 가지고 이것은 밥이고 이것은 국이고 이것은 반찬이고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큰 덩어리를 작게 잘라내면서 손으로 작업을 하면서 만들고요. 또 어떤 주위에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그 찰흙판에다가 이름을 써넣기도 하고요. 어떤 글자 같은 거를 써넣기도 합니다. 다음은 입체적인 사실기가 되겠는데요. 10세에서 12세가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적인 표현의 시기로서 사람의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과 어떤 관찰력이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찰흙놀이에서 빚어서 만들기도 빚어서 만들거나 흙줄을 쌓아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뾰족한 걸로 긁어내면서 무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적 사실기로서 12세 이상인데요. 중학생 이상의 시기에서는 이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로서 이제 신체나 어떤 정신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어떤 비판 의식이나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거나 또는 극도로 거부감을 갖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아주 닮게 만들어내기도 하거나 또는 어떤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빚어서 만들기나 흙줄을 쌓아서 만들거나 또는 밀어서 만들거나 테라코타나 또 찍어서 만들거나 그래서 다양한 성형 기법을 사용하는 시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시간이나 경제적인 것이 허락이 된다면 이것을 만들어진 것을 구워내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점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